자, 뉴스에일 라이브가 2부에서 시리즈로 마련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코너죠. 민생을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을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앵커님도 잘 보내셨죠? 네, 저도 아주 즐겁게 보냈습니다. 자, 서울시 의회에서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뭐 어떤 역할을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네, 서울시의회는 11개의 상임위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운영위원회는 각 위원회마다 한 분씩 13분의 위원님으로 구성되어 있고 네. 서울시장실, 시장 비서실, 그리고 정무부시장실, 그리고 또 의회 사무처를 소관부서로 두고 있고요. 서울시정에 관한 정책이라든지 견제, 감시뿐만 아니라 소통과 협력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시 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초로 지금 추진하는 게 있어요. 내용이 이겁니다. 일반 시민을 정책 지원관으로 양성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네.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사실 정책 지원관의 운영의 문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네. 전국 17개 강력시도 운영위원회에서도 공통적인 현안이고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에 따라서 네. 임명당 한 명의 정책 지원관이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예, 처음으로 실시하고 도입하는 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운영상이나 제도상에 보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정책 지원관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에 네. 용역을 좀 의뢰를 해서 정책 지원관 제도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서 좀 풀어나가자. 네. 예, 그 연구 바탕을 결과로 정책 지원관 그 토론회 또 저희가 거쳤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에서 2025년부터 정책 지원관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사업시 결과를 보고 제도 보완을 통해서 완성도를 좀 높여가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정책 지원관 제도를 깊게 이해하고 또 지방의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다리로 이어지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정책 지원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네. 제도를 통해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정책 지원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그걸 일반 시민이 한다면 뭐 어떤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일반 시민이 할 경우에는 저희 보통 알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전반적인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도출해낼 수 있는 상황도 되고요. 아하. 예. 그리고 2022년도에 사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지원관 제도 자체가 좀 더 활성화가 되면 많은 시민들이나 정책 지원에 대한 알려지게 되고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지게 됨으로써 서울시 아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길들이 열리게 되겠죠. 사실 우리 시민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네. 정책을 만들 때 탁상에서 탁상 공론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시민이 정책 지원관 역할을 하게 되면 실제 시민들이 몸소 체험하고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책들이 반영된다. 뭐 이런 얘기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네. 이러면 실제로 지금 성과가 좀 있었나요? 그게 이제 지금부터 올해부터 정책 지원관 그 시스템을 강의를 하게 돼 있어요. 서울시립대가. 아하. 거기서 일반 시민들도 정책 지원관에 도전할 수 있는 서울시 의회위원들이 정책위 2인단 1명씩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이제 좀 더 보완해서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훨씬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고 또 다른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런 정책들을 펼쳐 나갈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이 지방의회 간의 협력, 정책 교류의 중요성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이번에 이 정책 지원관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것도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네. 다른 지자체들도 다 지금 필요하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려면은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야 되겠어요. 이런 내용도 공유하려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교류 확대는 여러 가지로 그 지방자치간 단체 협력을 통해서 네. 더 나은 정책 성과를 도출을 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네. 매우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공동 의제를 발굴을 해서 정기적인 회의라든지 체계를 구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과제들이나 정책들을 프로젝트로서 공유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그 노력도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서울시가 잘하고 있는 정책들을 또 타 지방 강력단체도 같이 공유해서 그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인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정말 기대가 싶습니다. 됩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정책이 실시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요. 네. 경제 좀 어떻게 해달라고 목소리가 아우성입니다. 그러면 네. 특히나 골목 상권들, 우리 중소상인들 너무 힘든데 여기 활성화에 좀 관심이 높으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 예. 뭐 좀 대책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그 골목 상권은 우리 경제에 그 모세 혈관과 핏줄 같은 것입니다. 그 중요함을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네. 지나치지 않고 활성화는 앞으로도 더욱더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네. 제가 전반기에 경제위원장을 역임을 하면서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좀 고민도 많이 했고 실제로 이제 정책에 반영을 하고 현재도 지금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골목 상권 활성화 일원으로서 그 골목 상권 지역성과 결합된 콘텐츠를 브랜드화를 했어요. 그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 지원으로 상권에 대한 경쟁력을 네. 제고하는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을 2022년부터 추진을 했죠.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고 서울시에서 지금 아마 이끌어가고 하고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각 지역에서 발행하는 지역 화폐 좀 많이 좀 발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그 지역 화폐가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까 네. 그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나 좀 적은 액수로 만들어져 있고 네. 그래서 그걸 클릭한과 동시에 지역 화폐를 확보를 해야 하는데 네. 너무나 빨리 시민들이 그 네. 좋은 사용, 빨리 좀 더 앞으로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좀 여러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특히 어르신들은 또 인터넷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이 지역 화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다양하게 강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